교과서의 학습 활동에 있는 조지훈의 낙화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낙화하면은 이영기의 낙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깨끗한 이별의 아름다움과 이별을 통한 성숙을 다루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자, 조지훈의 낙화는 좀 결이 다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채연이부터 자,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꽃이 지는 우리 바람을 탓하고 자, 꽃이 지는데 바람을 탓할 수 있겠니? 라는 거. 탓하랴라는 거. 서리법이죠? 서리법 들어가 있고 탓할 수 없다. 자, 자연의 섭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너네도 지금 보면은 이제 한창 뭐 예쁘고 좋을 시절이야. 리즈 시절인데 젊고 예쁘고 싱싱하고 그 선생님 아들한테 가끔 아내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 게 너는 다 예쁘다. 너는 지금 다 새 거다. 몸이 뭐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 얼마 전에 좀 뭐 큰일 치르면서 이제 손님 좀 받고 막 그랬는데 손님들이 아이고 예쁘네 어떻게 이렇게 예뻐? 그러니까 뭐랬는지 알아 지금? 저는 새 거라서 예뻐요. 네. 자 누구나 다 리즈 시절이 있고 꽃처럼 별처럼 이렇게 예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한 어떤 성숙과 또 성장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소멸도 있겠죠. 자, 꽃이 필 때도 있지만 뭐도 있다? 질 때도 있다. 이거는 누구나 겪는 거고 자연의 섭리다. 거스를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바람을 탓할 수 없어. 바람 때문이 아니야. 자, 다음 주렴. 주렴하게 생긴 별이 자, 주렴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리개 용도로 발처럼 이렇게 구슬 같은 거 깨가지고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한 거 있지? 자, 그 밖에 성긴별, 성긴 또는 성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듬성듬성한 이런 뜻입니다. 듬성듬성한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자, 그러니까 어떤 시각적 이미지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상실감 이런 거를 드러내기도 하겠네요. 꽃이 지는 것도 별이 지는 것도 상실감을 유발하겠죠. 자, 다음. 자, 귀촉도 울음 뒤에 그렇습니다. 귀촉도는 새예요. 귀촉도가 있고 뭐 비슷한 새들 중에서 두견새 또는 자규, 소쩍새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밤에 우는 새입니다. 야행성이죠. 밤에 새가 울면은 밤 되면 우리가 기분이 좀 약간 다운되잖아. 가라앉는데 그런 슬프고 짠한 마음 이런 걸 애상감이라고 해요. 애상감. 슬프고 짠한 마음. 그러면 밤에 새가 울면 이 애상감이 심화될까 완화될까? 심화되겠지. 그래서 이 보통 귀촉도, 두견새, 자규, 소쩍새 이런 애들은 무슨 물로 작용을 한다?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작용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얘네가 운다라고 했으니까 내 감정을 넣어준 뭘로? 감정 이입으로도 보기도 한다. 알겠죠? 자, 다음. 먼 산이 다가서다. 자, 일단 먼이라는 거는 시적 허용이죠. 먼 산이 다가서다. 어떤 호흡을 조절하고 긴 호흡 조절. 자, 그 다음. 촛불을 꺼야 하리. 촛불을 꺼야 하리. 그 다음. 열아. 꽃이 지는데 꽃이 지는데 촛불을 꺼야 돼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빛이라는 게 조명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밤에 꽃이 떨어지는 그런 낙화의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 마지막 꽃을 즐겨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 꽃을 더 예쁘게 보려면은 어떻게 보는 게 좋냐? 밤인데. 자, 촛불을 켜는 거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촛불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불이지. 촛불은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불빛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연의 불빛이 아니란 말이야. 물론 전기불은 아니겠지만 그래요. 대신 이 촛불 말고 뭐를 켜면 좋을까요? 뭐 달빛도 있고 아니면 별빛도 있고 하잖아요. 자, 이런 걸로 보는 거죠. 이런 걸로 은은한 빛으로 보면은 더 깊은 감상을 할 수가 있다. 알겠죠? 네. 다음.
연아 읽었나? 꼬치는? 네. 뜰에 어려요. 네, 그 다음. 하얀 미닫이가 우량 자, 일단 하이안도 무슨 어용? 시적 어용이네. 하이안. 하이안 시적 어용. 호흡을 조절하는 거고요. 미닫이가 우련불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공간적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방이야. 방 안에 촛불이 있으면은 밖에 그림자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겠지. 자, 이게 하얀 미닫이 문이에요. 밀고 닫는 문 알지? 이렇게 여닫이 문이 있고 미닫이 문이 있어. 이렇게 밑에 레일 있고 한 거 있잖아. 그런데 밖에 꽃이 져. 별빛과 달빛 속에서. 그러면 방에 불을 끄면은 어떻게 되냐? 맞습니다. 하은이 프린트 좀 주시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꽃이 지는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거야. 자, 너네가 꽃이야. 달빛에 별빛에 꽃이 떨어져.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에 미닫이에 창호제 같은 거 발랐을 거 아니야. 그 미닫이 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지는 게 보이겠지. 그런데 잘 봐. 그림자의 색깔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뭐라면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붉구나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꽃이 떨어지는 거를 대충 감상하고 있어? 아주 깊이 있게 감상하고 있어? 깊이 있게, 생동감 있게, 그림자 속에 붉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알겠지? 붉어라라는 말은 너 붉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야. 뭡니까? 붉구나. 이런 식으로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지. 영탄적 표현. 그리고 대상에 대한 어떤 예찬적 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쁘게 꽃이 떨어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자, 묻혀서. 자, 묻혀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옛날 그 양반들의 어떤 자세라고 할까? 선비 자세라고 할까? 뭐라고 그러지? 또 안분지족 하면서 이렇게 도시보다는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잖아. 조용히 살아가죠. 은인자중이라고 합니다. 은인자중. 그러니까 숨어서 지내면서 자신을 조금 자중하고 이렇게 절제하고 겸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은인자중하는 모습인데 이 묻혀서 사는 사람의 고운 마음. 자, 이 사람은 관심이 뭘까? 자연 속에서 혼자서 묻혀 살아. 이 사람 삼성 주식 오르는 거 관심 있을까? 네. 강남 아파트 가격이 관심 있을까? 네, 없습니다. 이 사람 관심 있는 거 뭐야? 그냥 꽃이 떨어지면 꽃을 보는 거야. 보통 이런 걸 뭐래? 관조적 태도라. 관조적 태도. 대상에 대한 어떤 거리감을 두고 응시하는 거. 이런 관조적 태도라고 합니다. 이 고운 마음을 그다음 고운 마음을 어, 아는 이 있을까? 대열아 네. 뭐라고? 저하는. 네, 저어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선생님들이 뭐 나이가 좀 있으니까 요새 뭐 테토녀라든지 아니면 애견남이라든지 이런 말들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남자가 나이가 많아지잖아? 눈물이 좀 많아져. 알겠지만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샘솟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들 중에서 드라마 보고 울고 거나 그런 사람이 은근히 있거든. 선생님도 약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꽃이 떨어지는 걸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약간 눈물이 나고 찔끔 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난 남자고 나이도 좀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뭐야 에이 꽃 보고 눈물 흘리냐 사내 자식이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 안 쓰여? 쓰인다. 그래서 이렇게 고운 마음, 꽃을 보면서 슬퍼하는 낙화를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된다. 이런 맥락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 꽃이 지는 아침, 낙화의 아침. 다음.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울고 싶구나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꽃이 지는 아침에는 이 사람은 울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면
다시 울음이라는 정서로 내려와서 보면 이 울음이라는 건 나쁜 건가요? 네, 울음 나쁜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어. 성차별적인 언어인데 뭐 남자는 뭐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되느니 막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남자도 울 수 있어요. 네. 울음이라는 거는 인간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울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눈물이라는 것, 가장 진솔하고 그 다음에 내면의 깊은 심연의 깊은 그런 정서를 끌어내는 그런 존재다. 알겠죠? 슬플 때만 우나요? 기쁠 때도 웁니다. 배우들이 시상식에서 왜 울까요? 너무 슬퍼? 억울해? 아니야. 기쁨과 감동과 그 다음에 고생한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에서 또 알아주면 좋은 게 뭐냐면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수필이 있어요. 수필. 자, 우리가 이제 고전 수필인데 통곡할 만한 자리. 연암 박지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지원 누군지 아는데. 박지원. 실학자이면서 뭐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인데 연암 박지원. 자,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진짜. 요동벌판을 간 거야. 중국에 이제 간 건데 중국에 이제 사신행렬에 이제 같이 가면서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이잖아. 고생해서 갔어. 가는데 중국의 넓은 들판을 봤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와 진짜 여기 한번 울어볼 만한데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옆에서 뭐야 너 슬퍼? 왜 울어?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줘. 아 사람은 원래 모든 감정에서 울 수 있어. 사단 칠정이라고 해서 희노애락 칠정 희노애락 애오유 사랑 그 다음에 노여움 그 다음에 사랑 슬픔 그 다음에 즐거움 그러니까 모든 감정에서 다 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어떤 감정일까?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답답한 곳에 있다가 나와서 기쁨도 있고 온갖 감정에서 온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꽃이 지는 것을 감상하면서 그 깊이를 심연에부터 끌어올려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는 싫고 그런 감정. 자 볼게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갈래? 다음 누구죠? 하은인가? 하은 읽어볼까? 갈래? 네, 태우라. 성격은 성격은 묘사적. 적이다 예상적. 네, 그 다음 제재 아까 주제. 네, 그다음 특징 하나씩 읽어볼게요. 각 연구도 인양으로 배열하여 형태적 안정과 관계를 하고 네, 그 다음 서리적 표현으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거예요. 자연은 네, 우리의 몸은 땅과 따로 있지 않잖아요. 신토불이라고 해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자, 시간에 시간의 흐름만 세상을 전체적으로 운율은 자유시기 때문에 내재율이 있습니다. 내재율이 있고요. 참고로 삼음보의 율격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로. 삼음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삼음보인데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여 하얀 미닫이가 우렴불거라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이런 식이고요. 자 끊을 때 몇 개씩? 3개씩 대체적으로 삼음보의 율격을 쓰고 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지훈의 낙화 작품을 보셨습니다. 이영기 낙화랑은 또 다른 맥락의 작품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조지훈 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조지훈? 조지훈은 어떤 작가냐면 조지훈 그 다음에 박목월 박두진 자, 이 세 명을 뭐라 그러면 청록파 시인이에요. 청록파 시인. 청록파가 뭐냐면 청록, 푸르른 어떤 자연 이런 걸 중시하는 그런 시 학파라고 보면 되지.
1940년대부터 했고요. 약간 자연 친화적인 자연을 소재로 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다. 알겠죠? 조지훈의 낙화까지 살펴보셨습니다.